이제는 방사선에 의해서 생물학적 영향이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즉, 방사선에 의해 우리 인체가 어떤 영향을 받는지 거기에 대해 보는 겁니다. 맨 처음에 뭘 볼 거냐면은 인간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는 겁니다. 이 표를 보면 쭉 보면 알 수 있듯이 물이 인간의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방사선이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물질보다 물과 반응하는 경우가 가장 많을 겁니다. 그래서 방사선과 인간의 이 상호작용 관계를 보면은 아무래도 이 방사선과 물과의 상호작용을 더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자, 처음에 방사선이 이제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은 가장 짧은 시간,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5초 이하니까 그 순간 발생하는 현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발생하는 현상, 그게 차례차례 시간대별로 발생을 구별합니다. 물론 10의 마이너스 15승, 12승, 마이너스 6승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것 하나 다 짧은 굉장히 찰나에 지나는 시간이지만 이 물리적, 화학적 과정에서는 시간 차이가 있다 보니 이걸 구별한 겁니다.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들을 이 물리적인 상황으로 구별하는데, 이 물리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뭔가 물건끼리 서로 부딪히거나 이런 상황을 물리적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 이 물리적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물리적 단계라고 구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리적 현상은 물 분자에 방사선이 에너지를 전달해서 전리가 일어나거나 여기가 일어나서 에너지를 잃는 상황, 이걸 물리적 단계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은 전리라는 뜻 자체가 전리, 전자가 만들어지는 거죠. 여기는 이 전자 껍질에서 한 단계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그러면 이 에너지 차이만큼 광자가 나가는 전자기파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첫 번째 전리는 전자가 만들어졌다라는 차이가 있는 거고요. 여기는 전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 전자기파 형태의 이 여기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전자기파, 이건 사실은 감마선 혹은 엑스레이, 에너지가 굉장히 낮은 전자기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보일 만한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 전리의 결과로 만들어진 전자, 얘는 이 전자기파에 비하면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학에서는 이 전자 하나가 달라붙느냐 달라붙지 않느냐로 어떤 화학적 반응이 다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사실은 이 전리에 의한 이 전자의 거동에 집중을 하면 됩니다. 일단 물리적 단계에서는 열기 혹은 전리를 통해서 방사선이 에너지를 잃는 단계를 물리적 단계로 갑니다. 여기서는 전자에 집중을 해가지고 전자가 만들어진 상황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단계는 이 화학적 단계보다 이전의 상황에 있는 물리 화학적 단계로 구별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가 기존에 있던 물과 반응하는 그런 상황을 물리화학적 단계라고 합니다. 정상적인 물은 보통 이렇게 H2O로 표시를 합니다. 화학적으로 봤을 때는 O가 하나가 있고 여기에 H 두 개가 붙어 있는 형태죠. 여기 이렇게 선으로 표시한 건 사실은 최외곽전자를 공유하는 형태입니다. 사실은 이게 이렇게 전자 두 개를 서로 공유하는 형태인 거고요. 이 산소 같은 경우에 최외곽전자가 8개일 때 안정하기 때문에 이 바깥에 4개가 더 있는 이런 형태가 실제 모습입니다. 어쨌든 보통 편의상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전자를 표시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가 바깥쪽에 이렇게 있어서 이 전자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전자가 들어와서 달라붙어서
전자 하나가 더 만들어지면 이 상황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거죠. 즉 원래 정상적인 상황은 H2O인데 여기에 전자 하나가 더 있는 형태이니까 얘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원래 정상적인 H2O에 전자가 하나 더 붙은 형태, 이걸 표현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서 전자가 들어온 상황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전자는 이 한 단계 앞 물리력 단계에서 어딘가에서 전리되어서 나온 전자일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원래는 정상이었던 전자 하나가, 정상이었던 물 하나가 이렇게 전자를 서로 공유하고 있고 따로 가지고 있다가 이 단계에서 이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간 상황이 벌어졌겠죠. 이렇게 떨어져 나간 이 상황, 얘는 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H2O에서 전자가 하나 빠졌으니 플러스로 표시를 하는 겁니다. 이 플러스로 표기하는 이 표기법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은 이 정상적인 상황, 이 상황은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가 없는 중성인 상황이겠죠. 여기에 전자 하나가 더해지면 이 자체는 마이너스인 전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띄겠죠. 이런 식으로요. 반대로 여기에서 전자 하나가 빠져나가면 전자는 빠져나갔지만 이 자체는 중성인 상황에서 마이너스 하나가 빠져나갔으니까 플러스를 띄겠죠. 그래서 이 H2O를 이렇게 플러스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H2O에 전자가 하나 더 더해진 상황, 얘는 H2O에 전자 하나가 빠져나간 상황이 되는 거죠. 이 두 현상 모두 방사선에 의해서 전자가 빠져나갔다, 즉 전리됐다 라는 현상하고, 이 전자가 정상적인 H2O 물에 붙었다 라는 상황인 겁니다. 이와 유사하게 이 물 H2O라는 물은 이 실제로 어떻게 존재하느냐,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형태로 물 안에서 존재합니다. 이 H 플러스도 의미를 살펴보면은 이 H에 마이너스 하나가 빠져나간 상황이죠. 전자 하나가 빠져나갔기 때문에 플러스를 띄고 있는 거고, 얘는 OH에 전자 하나가 더 추가돼서 OH 마이너스 형태를 띄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이렇게 물속에서 H2O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의 형태로 있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사선이 들어와서 OH 마이너스에 있는 이 마이너스를 전리시켜버리면 이제는 OH는 마이너스가 없어진 그냥 OH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빠져나간 전자가 H 플러스 형태로 있어야 되는 여기에 들어오게 되면 얘는 H 플러스가 아니라 그냥 H가 되겠죠. 그런데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자연스러운 상황이고요. 이렇게 전자가 더해져서 H가 된 상황, 그리고 전자가 빠져나가서 OH가 된 이 상황은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적인 상태를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에 점을 찍어둡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상태를 라디칼 혹은 활성종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역시 H2O에 전자가 빠져나가고 더해진 것처럼 똑같이 여기서도 OH-에서 전자가 빠져나간 상황, 그리고 이 전자가 다시 H 플러스에 붙은 상황, 이렇게 전자 이동으로 만들어진 상황인 겁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H2O 플러스와 H2O 마이너스, 그리고 OH와 H는 모두 다 방사선에 의해서 전자가 빠져나간 전리 상황, 얘가 전리된 거고, 또 빠져나간 게 OH니까 얘가 전리된 거네요. 이렇게 전리돼서 사라진 전자가 더해져서 만들어진 것들, 이게 이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또 하나, 이 수화전자라고 불리는 전자는 얘는 그냥 일단은 전자, 지금 여기 방금 말한 이렇게 빠져나간 전자 하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여기서 빠져나간 전자가 있을 거고, 여기서 빠져나간 전자가 있을 건데, 이 전자를 표현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자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형태를 띠고 있겠죠. 즉 정리해보면 물리적 단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방사선에 의해서 다른 건 다 무시하고 전리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만들어졌죠. 여기까지가 물리적 단계. 이렇게 만들어진 전자가 빠져나가고 합쳐지는 이동 과정을 진행한 결과 정상적이지 않은 H2O 플러스, H2O 마이너스, 그리고 OH, H, 그리고 전자, 수화전자라고 불리는 전자, 얘들이 만들어진 단계, 얘가 물리화학적 단계입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세 번째 화학적 단계는 이렇게 만들어진 비정상적인 물질에 의해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 그게 화학적 단계입니다. 여기 기재된 이 5개를 표현해 놨는데 사실 이 5개보다 더 많이 있지만 어쨌든 대표적인 이 5개를 통해서 어떤 화학 반응이 발생하면 화학 반응이 발생하는 상황이니까 화학적 단계라고 부르는 거죠. 여기까지 세 단계가 모두 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상황이고요. 이 다음에 이제는 인간이 보기에도 구별이 될 정도의 속도로 벌어진 상황, 그것들이 다 생물학적 단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 비정상적인 것들을 활성종이라고 하는데, 활성종이 어떤 생체 물질과 반응하고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세포 분열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것들을 생물학적 단계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설명했던 이 정상적이지 않은 H2O 플러스, H2O 마이너스, OH, H 이런 것들은 활성종, 영어로는 라디칼이라고 하는데 이 방사선에 의해서 활성종이 생성이 됩니다. 여기라고 표현했는데 여기가 아니라 눈치챌 수 있겠지만 전리에 의해 만들어진 거죠. 왜냐하면 전리라는 것 자체가 전자를 만드는 현상이 전리이기 때문에 이 방사선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리, 이 결과로 만들어진 전자로 이 활성종이 만들어진 거죠. 활성종은 이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 때문에, 즉 여기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부족하고 여긴 전자가 하나 많고 여기도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고 여기도 전자가 하나 많은 상태고, 이렇게 제대로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안정적으로 존재하는 화학적 상태, 그 상태보다 전자가 많거나 적어서 그런 전자가 정확하게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자가 많은 것들은 이 전자를 누군가에게 줘버리려고 합니다. 얘도 전자가 많다 보니 누군가를 줘버리려고 그러고요. 그렇게 이 누군가를 줘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 H2O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를 줘버리면 H2O가 되겠죠. 이 H 같은 경우도 전자를 줘버리면 H 플러스가 되겠죠. 이게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물질에 대해 전자를 줘버리려고 하기 때문에 전자를 주려는 반응성이 매우 큽니다. 반면 얘 같은 경우는 전자가 하나 부족한 상태니까 전자를 하나 받으려고 하죠. 전자를 받으면 H2O 플러스는 뭐로 변하느냐? H2O로 될 거고요. 얘도 전자가 부족하니까 전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형태가 OH-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냥 전자에 대한 반응성이 큼이라고 했는데, 당연히 전자가 부족한 건 전자와 결합하려고 하고 전자가 많은 건 다른 애들한테 전자를 줘서 결합을 시키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불안정하기 때문에 다른 물질에게 전자를 주거나 뺏으려고 하는 성질, 이게 강하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도 들어본 단어지만 산화라는 단어와 환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 둘 다 화학에서 얘기하는 그 반응입니다. 보통 흔하게는 산소와 결합했다 혹은 수소와 결합했다, 다시 나눠졌다 이런 걸 표현하는데, 전자 역시 전자가 더해졌느냐 나눠졌느냐에 따라서 산화와 환원으로 구별합니다. 여기서 표현한 다른 물질의 전자를 반응시키는 것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거나 환원시킨다. 즉, 이 활성종은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거나 환원시키는 성질이 강하다라는 것이 이 활성종의 포인트입니다.
방사선에 대한 생물학적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를 설명할 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수화전자입니다. 이미 수화전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로 인해서 뭔가 반응이 일어난다는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 수화전자는 정확히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 수화라는 현상이 일어난 전자라는 뜻입니다. 수화는 뭐냐면은 이제 어떤 물에 뭐가 녹아가지고 물에 어떤 물이 녹아서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에 물 분자가 이렇게 주변에 가만히 있다면 이걸 수화라고 표현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물은 원래 H2O로 알려져 있고 H2O는 여기 O가 있고 이쪽 양쪽에 H가 붙어 있다 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얘는 이제 전자 두 개를 공유하고 있는 형태이고 실제 전자는 여기에 이게 좀 처리 잘못됐는데 전자가 이렇게 있는 형태이겠죠. 이렇게 하면은 전자가 8개, 최유력 전자가 8개가 되니까요. 자,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얘를 자세히 보면은 얘가 다 전자니까 이쪽 부분은 전자가 마이너스 성질을 띠니까 전자 쪽이 강할 거고 이쪽은 뭐 플러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성에 가깝겠죠. 그래서 이 물 하나를 전체로 보면은 한쪽은 마이너스를 띠게 될 거고 전체로는 이쪽이 플러스가 될 겁니다. 즉 물은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극성 분자라고 부릅니다. 극성이 있다 그래서요. 여기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예를 들면 얘가 마이너스를 띠는 물질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은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인 모양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O가 마이너스 쪽이었으니까 H가 이렇게 있고 O가 이렇게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겠네요. 이쪽에 있는 물은 이쪽이 플러스고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렇게 O가 있고 이렇게 H가 있는 이런 형태를 취하겠네요. 여기도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는 똑같으니 플러스가 O, 마이너스는 H 이 형태를 취할 거고요. 여기도 H가 이렇게 있고 O가 있고 여기도 H가 이렇게 있고 O가 있고 여기도 H, O 이런 형태를 취하겠네요. 커다랗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안쪽에 있는 어떤 물질이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면 그리고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이 주변에 있는 물 분자들은 이 가운데 있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일정한 패턴을 그리면서 모양을 그릴 겁니다. 이런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수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게 물이 전자일 경우 얘를 수화전자라고 하는 거죠. 수화전자는 포인트가 물 안에서 이런 모양을 취하고 있어. 물 분자의 정기적 극성으로 인해 정지 상태에 가까운 자유전자 중심으로 물 분자들의 우선 상태가 포인트가 아니라 수화전자의 포인트는 자유전자가 포인트입니다. 수화전자는 뭐냐? 물 안에 있는 자유전자인 겁니다. 즉 전자가 포인트입니다. 왜 전자가 포인트냐? 방사선과 어떤 물질과의 상호작용을 보면은 항상 문제는 전자입니다. 항상 전자가 뭔가 반응을 일으켜서 상호작용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처음 형태가 인간과 방사선이 어떤 영향을 받느냐를 얘기할 때 첫 번째로 한 게 인간의 몸의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었어 라는 게 시작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마치 하나의 커다란 물의 형태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방사선에 의해 생긴 전자, 이 전자는 이 물과 반응을 잘하겠죠.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이 전자 자체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물 안에 생긴 바로 이 전자를 이름을 수화전자라고 부르고, 이 전자가 어떤 다른 분자에 결합이 되거나 물 분자에 결합이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거에 결합되든 그쪽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이 전자한테 이름까지 지어서 수화전자다라고 관심을 갖는 거죠. 즉 수화전자는 전자이다. 그리고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한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됩니다.
다른 물질과 반응을 잘한다 라는 것은 뭐랑 연관이 되어 있느냐, 이 앞에서 배웠던 이 활성종, 얘도 특성이 이거였죠. 다른 물질에 대한 반응성이 크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활성종들과 이 수화전자는 물론 생긴 모양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지만 결국 다른 물질을 잘 변형을 시킨다 라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에서도 이 부분에 똑같이 관심을 갖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물질을 반응을 시키니까, 다른 물질을 변화를 시키니까. 사람이 받는 방사선의 생물학적 영향, 이건 결과적으로 어떤 의미냐, 사람의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물질들이 방사선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다가 아니라 방사선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물질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다 라는 거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이 방사선에 의해 만들어진 얘들, 이 활성종과 수화전자, 얘들이 인간의 몸에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이쪽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관심을 가졌던 수화전자는 그런 뜻이고요. 자, G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G값은 뭐냐면요, 방사선의 종류에 따라서 방사선에 의한 위해도가 달라질 겁니다. 즉, 관심을 갖는 건, 자,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방사선이 들어올 때 이 방사선에 의해서 사람이 얼마를 해를 미치는가 라는 걸 공통적으로 뭔가 기준을 정하고 싶습니다. 이미 시버트란 단위를 사용해서 그걸 정하긴 했는데, 여기는 순수하게 어떤 거에 관심을 갖냐, 어떤 방사선은 에너지가 예를 들면 신매무인 방사선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에너지가 다른 게 아니라 중성자인지 양성자인지 아니면 광자인지 뭐 베타선인지 종류에 따라서도 인간이 느끼는 차이는 크겠죠. 그래서 그걸 뭐에 집중해서 관심을 갖냐, 그럼 도대체 방사선의 에너지를 중심으로 이 에너지를 기준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는가, 도대체 몇 개가 일어나는가, 개수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겁니다. 기준이 필요하니까 이 에너지를 10전자볼트라고 정의를 하고, 10전자볼트의 방선이 들어왔을 때 도대체 몇 개의 변화가 생기는가 나를 가지고 이 정량을 한 거죠. 예를 들면은 A방사선 100전자볼트가 인간의 몸에 들어왔더니 얘는 투과력이 좋아서 단 하나의 변화만 일으키고 지나갔다 라고 한다면 이 A의 위험도는 1이 되는 거고요. B 방사선은 똑같은 100전자볼트인데 굉장히 반응도가 좋아서 모든 에너지를 다 흡수하고 여기서 반응을 30개를 일으켰다 라고 하면 이 B 방사선의 위험도는 30인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에너지 100전자볼트를 주어졌을 때 몇 개의 변화가 만들어지는가를 가지고 정량화한 값, 그걸 G값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은 인간의 몸에 중성자가 들어왔을 때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그 핵반응만 고른 겁니다. 보시면은 이 형태의 표시가 어떤 표시냐면은 A라는 물질에 이 작은 소문자 A라는 물질이 들어와서 B라는 물질이 방출됐고 A는 B로 바뀌었다 라는 의미인데, 이거 이제 그림을 표현할게요. 자, A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방선이 들어옵니다. 방선이 들어와서 A가 들어왔고요. 핵반응이 일어납니다. 핵반응이 일어나면은 이 물질이 쪼개지죠. 어떻게 쪼개졌냐? 커다란 B와 작은 B로 만들어집니다.
보통 이게 이제 알파선이라고 하면 이 B는 뭐 베타선이라던가 뭐 감마선이 되는 거고요. 이 A가 중성자라고 하면 이 B는 알파선일 수도 있고 베타선 혹은 감마선일 수도 있겠죠. 보통 커다란 형태, 커다란 핵종 자체는 핵변환을 위해서 바뀌긴 하지만 질량이 크게 변하는 건 아니고 기껏해야 원자번호 하나나 두 개 변하는 정도, 이 정도 안 변합니다. 자, 결과적으로 A가 B로 바뀌었습니다. 핵반응이니까요. 자, 그래서 A가 B로 바뀌었다 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A가 들어와서 반응의 결과로 B가 나갔다 라는 표현을 스몰 a, 스몰 b로 하는 겁니다. 이런 표기법이니까요. 이런 표기법을 가지고 이 설명을 보면은, 보시면 여기는 수소에 중성자가 들어왔네요. 그래서 수소가 핵반응을 일으켜서 뭐가 됐느냐? 중수소가 됐네요. 그리고 감마선이 나갔습니다. 이걸 똑같이 이 그림에 옮겨보겠습니다. 처음에 뭐가 됐냐? 수소가 있었습니다. 수소는 수소 원자핵이 있고요. 원자핵이 있는데 이 원자핵이 어떻게 생겼느냐? 원자핵에 수소니까 양성자 하나만 있네요. 이게 원자의 끝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성자가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게 합쳐졌으니까 이제 뭐가 있느냐? 양성자 하나가 있고 중성자 하나가 있는 형태입니다. 네, 끝났습니다. 이걸 우리는 수소라고 부르고요. 여기는 원자 번호가 여전히 하나이기 때문에 수소. 그런데 원자 양이 2이므로 2, 중수소라고 부릅니다. 자, 이 반응이 핵반응으로 봤을 때는 이 수소가 중수소로 바뀌고 끝났는데, 문제는 이 중성자가 들어온 다음에 핵반응에 의해서 이렇게 핵이 형태가 바뀌고 남는 에너지를 감마선의 형태로 방출한 겁니다. 라는 게 이 감마선의 표시입니다. 즉 정리하면 이 반응은 수소가 중수소로 바뀌었다. 수소가 중수소로 바뀌었다. 이 반응은 중성자에 일어났다. 중성자에 의해서 핵반응이 일어났다. 이 반응 이후에 감마선이 방출됐다. 방출된 감마선.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도 살펴보자면, 얘는 질소가 있었네요. 질소의 원자핵입니다. 질소 원자핵에 중성자가 들어왔네요. 자, 그래서 이 질소가 뭘로 바뀌었느냐? 탄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 후에 P, 광자가 나갔네요. 아마 감마선이겠죠? P니까 여기 핵반응에서 P는 프로톤, 양성자입니다. 좀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질소가 있었고 질소가 핵반응으로 탄소로 바뀌었습니다. 이 핵반응은 중성자에 의해서 이루어졌고요. 이 반응 후 양성자, 프로톤이 나갔습니다. 이 반응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있었습니다. 나트륨이 있었고 여기에 중성자가 들어왔네요. 생성된 핵종은 똑같이 나트륨입니다. 단 원자량만 증가를 했네요. 그리고 이 반응 후에 감마선이 나갔습니다. 이걸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물론 이 핵반응에 대해서 이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하려면은 그건 원자력 기초이론 쪽에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장기방어에서 커다랗게 살펴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되느냐? 이거 다 중성자가 들어와서 일어난 현상이다. 즉 중성자가 인체에 들어왔을 때 만들어지는 현상이다. 그러면 인체라는 포인트는 뭐냐?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수소와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질소, 그리고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나트륨, 얘가 다른 형태로 변한 겁니다. 즉 이 표시된 것들이 인간의 몸을 이루고 있는 재료, 그리고 이 중성자가 입사된 방사선, 그리고 이 뒷부분이 만들어진 생성핵종과 방출되는 방사선인데, 장애방어에서 집중할 건 딱 여기까지입니다. 중성자가 들어오면은
몸에 있는 수소와 질소와 나트륨이 반응한다. 여기까지입니다.